북한이 노동미사일 3발을 발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긴밀히 연락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 있는데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되짚어보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연구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핵실험이 성공했다면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자, 먼저 북한 리춘희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 핵무기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시험 분석 결과 폭발 위력과 핵물질 이용 교수 등 측정값들이 계산값들과 일치하다는 것이 확정됐으며, 이번 시험에서 방사성 물질 노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분열 물질에 대한 생산과 그 이용 기술을 확고히 틀어주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 자, 핵실험은 성공했고 핵무력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핵실험 준비는 다 돼 있어서 언제든 핵실험 카드를 빼들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지만 바로 이 시점에 이렇게 빨리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핵카드를 꺼내들 거라는 전망은 많지 않았거든요. 왜 이 시점을 선택한 걸까요? 예, 이제 첫째는 오늘이 구구절이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 창건 네. 기념일이지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안보 불안을 좀 불식시키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를 통해서 이제 체제를 통합하고 주민을 통합하는, 또 김정은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G20 정상회담이라든가 네.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서 사실 북한의 압박이 계속 됐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일주일 만에 정말 밀중로 중요한 회담, 정상회담을 다 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또 국제적인 그런 데 동의도 받아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시기나 질투 내지는 그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2010년 11월에 이제 연평 포격이 있었는데요. 그때 11월 20일쯤에서 G20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계적인 우리의 외교적인 역량이 과시되는 그런 시점에서 연평 포격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그 뉴스는 다우드로 사라져버리고 연평 포격만 보도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은 뭐 어떻든 이유에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이 순간까지 북한 핵실험이 모든 지금 이 뉴스를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박 대통령께서 했던 그런 외교적인 성과랄까 그런 것들은 뭐 잠시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든 내부적인 요인과 주변적인 요인이 결합돼서 오늘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핵카드까지 꺼내들면서 강력한 대북 공조에 맞불을 놨는데요. 핵무기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4차 때는 정부 성명 발표였는데 왜 이번에는 이곳에서 한 걸까요? 예, 핵무기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지난 3월 9일 날 처음으로 그 보도가 됐습니다. 북한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게 다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핵무기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북한 핵 관련된 모든 연구자들이, 과학자들이 총 집결된 그런 연구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북한은 필요에 따라서 이런 연구소들을 만들었다가 그냥 없앴다가 능사로 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정부가 아니고 왜 핵무기 연구소냐,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정부보다는 핵무기 연구소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어떻게 보면 높은 수준의 기구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핵무기 연구소는 지금 김정은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만드는 기구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직속 기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런 기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연구소에 소속된 과학자나 연구자들의
이제 위상도 높여주고 권위도 높여주고 또 이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 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확실하고 이제 세계 누구와도 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연구소 이름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급이 낮아진 게 아니군요. 더 위상이 높고 또 전문성을 갖춘 곳에서 지금 핵무력이라고 하는 발표했다고 것은 봐야 될것 북한에서 같습니다. 최고의 그 어떻게 보면 무기고 쓸 수 있는 카드인데 네. 그것을 이렇게 약화시킬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국정원이 이번 북한의 핵실험 수소폭탄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4차 때도 북한에서는 수소탄이라고 했지만 증폭 핵 분열탄으로 분석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가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우리가 핵무기를 이야기를 할 때 통상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렇게 두 개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된 어떤 정보를 그래요.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통상 우리가 말하는 핵폭탄, 이 원자폭탄이라는 것은 이 분열 반응, 그러니까 핵 물질을 분열해서 이것이 거기에 대한 에너지가 나와서 이제 폭발력을 가지는 것이 분열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통상 이 수소폭탄이라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융합 반응이죠. 스스로 이렇게 융합을 해서 빛을 내고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에너지를 발생하는 큰 것이죠. 네. 근데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수소폭탄은 실제로 수소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원자폭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핵폭탄을 터뜨려서 분열폭탄을 터뜨려서 수소가 이게 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이 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수소 실험을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지구상에 실제 무기로서의 수소폭탄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실험을 했지만 이것을 핵탄두나 탄두로서 이게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인간이 도대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무기 차원에서 수소폭탄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대부분의 것들, 거의 대부분의 핵무기들이 바로 그냥 이 핵폭탄이 아니라 이 증폭 핵폭탄입니다. 이 증폭 핵폭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소라고 합니다. 이제 중수소, 삼중수소라는 수소를 집어넣어서 조금 더 이렇게 분열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가 돼서 이것이 마치 수소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핵실험, 일반적인 원자 분열 실험을 하고 나면 그것이 점점 발전돼서 이것이 소형화하고 경량화되면서 실제 무기가 될 때는 대부분 다 증폭 핵 분열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북한도 지난 4차 실험, 1, 2, 3차 때까지는 일반적인 핵실험을 했다면 지난 4차 때 증폭탄 실험을 한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좀 더 발전된 소형화된 실험이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역대 최대 폭발 위력이 감지됐거든요. 군 당국에서는 10킬로톤 정도로 추정했는데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시나요? 예, 10킬로톤을 이제 추정한 가장 큰 이유는 지진파입니다. 뭐 다른 것은 없고요. 지진파가 이제 몇 정도 되느냐 이번에 이제 5.0으로 감지를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4.5 정도 있을 때 얼마다 이렇게 이제 이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마다 또 수치가 좀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더 높게 봤다고요? 예, 미국에서 그러니까 5.0일 수도 있고요. 지금 5.3, 5.2까지 보는데 같은 5.0이더라도 지금 우리가 10킬로톤으로 볼 수도 있고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15킬로, 20킬로톤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우리가 지진파가 5.0이다 나왔다고 해서 10킬로톤이다 또 몇 킬로톤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또 지난번에 북한이 제 3차 때 4.8 진도 8, 4.9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4.8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올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진파의 변화 자체는 그때 이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는 장소의 어떤 특색이라든가 또 실험을 하면서 북한이 얼마나 또 이게 방어 장치를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진파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단정적으로 이게 5.0인 지난번보다 무조건 높기 때문에 이렇게 10킬로톤이다, 몇 킬로톤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적정한 수준의 수준의 지진파가 감지됐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위력이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것이 지난번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북한이 이야기한 것이 분명히 이번에는 무언가 그러니까 핵탄두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말은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미사일에 싣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싣겠다는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핵실험 그 자체에 충실했다면 이번 것은 그것보다는 좀 이때까지 했던 실험을 기반으로 실제 운반수단인 미사일에 탑재를 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작아지고 소형화되고 경량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량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파괴력이 나왔다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어느 정도나 소형화, 경량화 됐는지 이것은 좀 더 분석해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지금 지난 3월 달에 북한이 은색 구로 된 이제 기폭 장치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게 실제 반경이 한 70에서 80cm 정도 되는데요. 이 나가사키에서 떨어뜨렸던 그 형이 비슷한 어떤 그런 내폭형이라는 그 플루토늄 탄입니다. 이게 반경이 한 1.5m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무게가 한 500에서 600kg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서 이제 역으로 추산했을 때 이게 한 70cm 정도로 한다고 하면 이것을 한 200kg 이하 정도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다양한 탄도미사일, 노동급이라 이런 미사일들이 이 실제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게가 600에서 700kg, 800kg 네.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200kg 집어넣어서 탄두를 만들면 충분히 노동급, 스커드급, 심지어는 이번에 발사한 무스탄이나 SABM급까지도 탑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보위에서는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무기화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참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박사님, 중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최선희 부국장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었는데 여기서 뭐 핵실험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러 간 걸까요? 어떤 물밑 접촉이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시나리오로 좀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첫째는 과연 최선의 급을 보냈을까? 그 최선의 급이 또 그런 정말 핵심, 그러니까 언제 쏠 건가에 대한 핵심적인 비밀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G20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중국의 입장이라든가 또 결과에 대해서 타진하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이제 통보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딜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걸 계획이 있는데 네. 중국이 뭐 북중 정상회담도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또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좀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주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 연기할 수도 있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무산됐다. 틀어졌기 때문에? 딜이 잘 안 돼서 이제 북한이 이제 이것을 이제 이번에 5차 핵실험을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조선노동당 국제부 부부장도 지금 비밀리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물밑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과연 핵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5차 핵실험을 가지고 중국과 모종의 어떤 그러한 딜을 하기 위한 것인가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중국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사전에 좀 몰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너무 지금 중국은 정말 뒤통수를 맞은 듯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 4차 핵실험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또 중국은 이 알 수 없는 게 그렇게 이제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육자회담을 또 얘기를 했고 이 문제를 어떻든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나 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또 중국의 현재까지 또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좌우지간 북중 관계가 그렇게 뭐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 만약에 북한의 말처럼 정말 소형화, 경량화한 게 사실이라면 이게 한반도 주변국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저는 상당히 심각한 그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상당히 군사적으로 어떤 게임 체인지라고 하죠. 이것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재래식 어떤 군사력으로 이렇게 이 균형이 맞춰져 있다면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짐으로 인해서 또 단순히 핵이 아니거든요. 근데 북한의 핵이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떤 미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 또 미국의 어떤 본토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안보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이제 이해를 했는데 지금 나타난 것들은 사실 이번에 핵실험을 한 것을 보시면 오히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번에 이야기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에 탑재한다는 그 개념 자체는 오히려 그 KN-8이라든가 ICBM급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제외하고 오히려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22차례의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노동미사일, 노동미사일, 그다음에 스커드 미사일, 여러 가지 미사일을 했죠. 그 미사일에 탑재하겠다는 건데요. 그 미사일은 미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한미군, 괌을 이 사정권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스커드 미사일이라든가 노동 미사일은 일반적인 재래식 미사일, 그러니까 일반 폭탄을 운반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제 거기에 핵을 갖고 공격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는 우리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그다음에 주인미군, 괌에 있는 어떤 이 미군 세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주변에 있는 군 세력들의 이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방어하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군사적인 어떤 변화,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한다면 사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노골화될수록 결국은 사드 매치 명분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신들이 이렇게 이제 핵실험을 한다든가 미사일 실험을 한다든가 하면은 역시 남한 내에 이제 보수층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핵무장론이라든가 이를테면 거기를 직접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어떤 무장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자꾸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내부적인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국방부 이제 합참에 그 본부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삼축 타격 체인. 그래서 이제 킬 체인이라든가 KAMD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타격을 하겠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든가 또는 만약에 핵 무기를 발사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원점을 타격한다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상황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이제 대안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대응 태세를 충분히 갖춰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그런 핵이라든가 미사일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제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북한의 핵 능력은 제고되고 있고 네. 전혀 거기에 지금 어떤 그 아픔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레짐 체인지, 김정은 정권을 바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과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제재를 계속해야 되고 그 제재를 하는 동안에 또 무기 경쟁을 통해서 군비 경쟁을 통해서 북한이 저런 식으로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군비에 많이 투입하도록 하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이제 민중이 들고 일어나도록 만들어서 민중혁명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네. 이런 이제 고도의 전략. 이것이 이제 미국이 구소련을 붕괴시킨 전략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고도의 전략이 있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지금 대화 노력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북한이 그런 무력에 의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이 관리, 분단 관리 내지는 평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든 이 투출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제재를 하기보다는 대화도 병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그렇죠. 수 제재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옥쇄를 불사하겠다고 하는 네. 지금 심지어는 청년동맹회의에서 핵폭탄 정신, 총폭탄 정신이 아니고 핵폭탄 정신까지 강요하는 이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쉽게 제재만을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또 그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좀 스탠스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 계속해서 자칭 핵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북한이 왜 이렇게 핵보유국 뒤에 목을 메고 있는 겁니까? 예, 뭐 실제적으로 그 핵보유국이라고 이제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핵보유국을 아무리 주장을 해도 자신들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뭐 인도라든가 네. 또 다른 어떤 그 파키스탄이라든가 핵실험을 전제한 국가들도 있지만 이 국가들은 핵조차도 핵 어떤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을 갖고 있던 5개의 핵보유국만을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가장 것은 어떻게 보면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을 받아서 그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로부터 이제 체제 안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이 어떤 딜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걸 통해서 어떤 생존권고 그다음에 가장 이 협상이라는 것은 실제 이루어지는 시작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있는 가장 뒤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 주장이라는 것은 어째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북한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잘 아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물러서야 될 곳, 또 나가야 될 것을 보고 가장 많은 이제 양보, 그다음에 가장 많은 어떤 획득할 것들을 이제 보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봐서는 어떤 핵 보유국이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조금 약간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그 본인들의 자신들이 가야 될 것을 보고 제일 마지막점에 서서 가기 위해서 핵 보유국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면 일반 단순히 어떤 핵이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뭐 협상이라든가 북한이 어떤 뭔가를 이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김정은 시기에 와서 이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을 가지면서 이 생존을 위해서 어떤 필사적으로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필사적으로 지고 가겠다. 정신으로도 가겠다라고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포기라는 개념보다는 이것을 끝까지 지고 가기 위한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5번의 핵실험을 하면서 핵 야욕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인정받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